이번 시간에는 391페이지 입도부터 할 차례네요. 입도라는 것은 입자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경 크기. 그러니까는 입자의 그 모양은 이제 원주 가립상이에요. 원주 가립상. 그러니까 나이타돌 작은 나이타돌 모양으로 이렇게 원주 가립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입경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0.8에서 이제 1.0mm 정도, 그러니까 1mm 내외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입경의 크기, 입재의 입경의 크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이제 이렇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깨져서 이제 가루 형태로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인축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이 이제 흡입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제조되는지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이제 그 반죽에 넣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루가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내용은 392페이지 용적 비중. 비중은 개념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진비중이 있고 가비중이 있고 그래요. 진비중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 입자만의 이제 그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중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도시의 무게분의 이제 그 어떤 물체의 무게를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무게분의 무게니까 단위는 없어요. 그렇죠? 비중 자체는 원래 단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이제 표시하는 것처럼 그 단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이제 용적 비중이나 밀도지 밀도. 밀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이제 부피분의 밀리리터분의 이제 그램이라든지 또는 킬로그램분의 뭐 리터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돼야지 맞는 건데 실제로 비중은 무게분의 무게니까 이제 단위가 없어요. 근데 얘가 표시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용적 비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밀도를 얘기하는 거지 비중을 단위를 붙여서 설명을 하면 좀 잘못된 거긴 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여기에 보는 거는 뭐 용적 비중 정도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비중은 진비중, 가비중 이렇게 나누는데 진비중은 이제 어떤 입자만의 순수 입자만의 무게, 가비중은 어떤 이제 수분이라든지 공국이 포함된 상태의 무게. 그래서 실제로 값은 항상 진비중 값이 크게 되죠, 그렇죠?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농약 제형은 단위 용적당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위 용적당 무게지 사실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렇죠? 단위 용적당 무게 하면 맞겠죠. 단위 부피당 무게 또는 단위 용적당 무게 이렇게 하면 맞겠죠. 단위를 넣는 게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재를 살포할 때의 비산성이라든지 보존, 포장, 수송할 때의 용적을 좌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단용적당 무게니까 어떤 그 날아가는 그 비산성, 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존할 때의 어떤 그 무게에 의한 그러니까 부피라든지 무게, 그다음에 포장, 수송할 때의 용적을 좌우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분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자가 진비중이 2.5, 실제로 그러니까 순수 입자만의 그 농약 입자만의 무게는 2.5 정도, 2.5g per 밀리리터, 밀리리터당 한 2.5g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공국이라든지 이제 수분이 포함된 상태의 가비중은 0.5, 훨씬 작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가비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진비중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통상적으로 입제의 경우는 뭐 한 1 내지 1.5 정도. 그다음에 미립제의 경우는 한 0.75 정도. 저비산 분자는 한 0.7 내지 1.1. 그다음에 미분자는 한 0.2. 미분자가 좀 가장 작네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뭐 이런 거 뭐 수치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용적 비중이 뭔지 정도만, 가비중, 진비중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응집력.
분재의 입자가 서로 뭉치거나 물에 희석한 유제나 수화제의 입자가 서로 엉켜붙는 성질. 서로 그러니까 어떤 그 농약의 그 가루 형태의 농약이 이제 서로 엉겨붙는 그런 성질을 이제 응집력 말 그대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서 응집력은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냐 그러면 너무 강하면 입자가 뭉쳐서 균일한 살포가 어렵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다음에 약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반면 응집력이 너무 약하면 바람에 이렇게 잘 비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착력이 떨어지기 쉽다. 토분성, 토분성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분재가 어떤 그 살포하는 기계로부터 잘 이렇게 나오는 성질, 나오는 성질을 이제 토분성. 그래서 1분당 토출되는 양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분성은. 그다음에 분산성. 어떤 그 밀입자의 그 농약이 공기 중에 이제 균일하게, 공기 중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성질, 분산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분산성은 분재 입자의 성질 및 살분기의 성능과 관계가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응집력이 클수록 분산성은 나쁘고, 당연하죠, 그렇죠? 응집력이 클수록 분산성은 나쁘고, 살분기의 풍량이 클수록 분산성은 향상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산성은 공기 움직임에 따라서 잘 유동되는 성질. 비산성, 날비자, 흩트산자, 비산성. 이제 비산성이 너무 크면 뭐 이렇게 공기 중으로 잘 이제 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량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수화제야 물에 이제 희석해서 쓰니까 이제 그럴 염려는 없는데 특히 이제 그 분재 종류가 그렇죠. 분재 종류가 이제 비산성하고 관련이 많이 있겠죠. 부착성 및 고착성은 앞에 이제 그 희석 살포제의 물리적 성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는 뭐 희석 살포제의 그 물리적 성질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형 시용제의 물리적 성질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부착성이라든지 고착성은 이제 보호살균제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보호살균제의 중요한 성질. 왜 그러냐면 보호살균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좀 오랫동안 식물체에 잔류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잔류해 있어야 되니까 부착돼서 고착되어 있는 그런 성질이 좀 우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안정성. 이거 쉬운 내용이죠. 그렇죠? 공기나 수분 등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뭐 다른 보조제나 이제 또는 공기 중이나 이제 수분 등에 의해서 어떤 그 약성이 변하지 않는 성질. 뭐 약성이 변하게 되면 어떤 뭐 약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도는 입자의 굳은 성질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경도, 구들경자 경도, 입자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운반 중이나 또는 살립기를 이용해서 살포할 때 입자가 붕괴하면 약해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입재 이런 입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잘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재를 살포하는 기계는 살분기, 입재를 살포하는 기계는 살립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자가 이렇게 쓰면 이제 가로 분자, 그렇죠? 그다음에 입자는 여기 나달 입자, 살분기, 살립기, 뭐 기계 이름. 그다음에 수중 붕괴성, 뭐 입재 농약이라든지 뭐 수면 부상성 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면에 처리했을 때 그 입상이 잘 붕괴되는 성질. 잘 붕괴돼서 유효 성분이 잘 방충되는 성질. 그래서 수중 붕괴성. 그러니까 보통 그 제형 중에 그러니까 어떤 그 수도 작물이라든지 어떤 토양
그 병해충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입제라든지 뭐 수면 부상성 입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물리적 성질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고형 시용제 또는 직접 살포제의 물리적 성질.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농약들의 이제 그 물리적 성질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조제, 원제 외에 농약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섞는 그런 이제 보조제들 종류 또는 이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조제. 보조제란 주제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시켜서 이들의 기능을 보다 유효하게 발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들을 보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보조제 자체는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독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제 종류들은. 독성은 원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보조제로 섞는 것들은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 내용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보조제는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약에서 보조제는 농약, 병해충 및 작물 종류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독제나 보호살균제 등은 처리된 약제가 작물의 줄기나 잎에 오랫동안 균일하게 부착되어야 하므로 고착성이 큰 보조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보호살균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보호살균제가 가져야 되는 뭐 중요한 성질들은 좀 고착성이라든지 부착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다시 한번 그 중독제라든지 보호살균제 종류는 좀 고착성이나 부착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접촉제는 접촉제는 약제를 직접 해충 피부에 흡수시켜야 하므로 수균성과 침투성, 그렇죠? 다시 한번 중독제라든지 보호살균제는 고착성이나 부착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접촉제는 수분성과 침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접촉 독제. 그러니까 곤충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서 또는 침투시켜서 일정한 자극점을 이루어서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제 종류들은 수분성과 침투성이 있어야 된다. 곤충의 피부에 잘 적시고 잘 침투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물에 녹지 않는 약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화액, 그러니까 유제가 그 물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유화액이라든지 수화제가 물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현탁액으로 사용할 경우 주제의 작은 입자가 오래도록 살포 중에 분산되어야 하므로 유화성이나 현수성을 갖춘 보조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제나 수화제에 사용되는 보조제 종류들은 그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르게 분산되는 성질. 그래서 유화성, 현수성. 그러니까 유제가 가져야 되는 물리적 성질, 유화성. 수화제가 가져야 되는 물리적 성질, 현수성.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화성하고는 달라요. 현수성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 수화제가 물 속에 고르게 분산되는 성질, 현수성, 수화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조제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 성질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동력을 갖추지 않아야 된다 하고, 그 밑에 주제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약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약성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와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된다. 주제와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394페이지 이제 보조제 종류. 자, 보조제 종류는 이제 전착제, 증량제, 용제, 뭐 뒤에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 종류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제 종류가 또 뭐가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먼저 전착제. 전착제라는 것은 그 펼전자에다 붙을 짝자예요. 그러니까 잘 펴서 부착시키는 성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 펴서 부착시키는 성질을 가진 이제 보조제를 전착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은 농약 외에 별도로 이제 이렇게 전착제로 별도로 이제 농약이 농약화돼서 판매를 합니다. 전착제 농약하고 이제 같이 합성 농약을 합성을 해서 식물체라든지 충치에 잘 부착시키기 위한 전착제들이 요즘은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착제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비누예요, 비누. 비누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계면 활성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양매성 물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친수성과 친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의 그런 이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세탁을 할 때 이제 비누 같은 거 잘 쓰잖아요. 그 비누가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친수성과 친유성, 그러니까 물과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원래 때라는 게 이제 기름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비누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죠. 뭐 뒤에서 하겠지만 이제 비누는 이제 고급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알카리 금속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매성 물질이다, 양매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습전성이라든지 확산성, 유화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보조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이고요. 황산 니코틴, 탄소 10개짜리 이제 그런 물질인데 염기성 이제 유기화합물이고요. 그다음에 동비누액, 동제제, 그다음에 송지합제, 소다합제의 보조제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뭐 그냥 고기 위에 황산 니코틴이라든지 동제, 그다음에 동비누액, 동제제, 뭐 송지합제. 송지합제 같은 경우는 송진하고 수산나트륨의 이제 그 화합물이고요. 강한 염기성 살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다합제 같은 경우는 소다하고 이제 수산나트륨의 또 합성 화합물이고. 이제 이런 것들의 전착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황산 니코틴의 이제 보조제로 이제 비누를 가하게 되면 습전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알카리가 황산과 결합하여 니코틴을 유리시키므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비누에 있는 알카리 금속염이 이제 황산과 결합을 하면 그 니코틴을 이제 유리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황산 니코틴의 성분 중에 그 알카리 금속이 황산하고 결합하고 나머지가 이제 니코틴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니코틴이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이니까. 그래서 살충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상승 작용이죠. 보조제로서. 카세인 석회는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 성분하고 소석회를 배합한 것으로 이제 현수성을 좋게 하고 현수성, 그러니까 수화제의 현수성을 좋게 하고 약해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독제 및 보호살균제 등의 전착제로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스티커, 경유에서 추출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를 이제 탄산소다로 중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색 고형체로 뭐 앞에서 얘기했던 습전성이라든지 확전성, 현수성을 좋게 하고, 경수는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염류들이 이제 용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탕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세탁하기는 부적당한 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농약 희석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부적당한 물인데 이런 경수에서도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스티커. 현재 전착제로 이제 농촌진흥청에 그 등록이 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 약재들이 몇 종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실록세인, 그다음에 니즈, 그다음에 스프레더 스티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핀 이런 것들이 전착제로 현재 판매가 되고, 지금 뭐 얘기한 것들이 다 이제 상품명이죠, 상품명. 그래서 뭐 실록세인, 액제, 니드, 미탁제 이런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량제. 농약은 약재의 낭비와 약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로 주재를 희석해서 살포하는데, 액상으로 살포되는 약재에 사용되는 물질을 희석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석해서 살포하는 희석 살포제는 주로 물에 희석을 하니까
물은 보통 이제 희석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그 희석해서, 그러니까 물이 아닌, 그러니까 밀가루 형태의 이제 분말 형태의 그런 어떤 보조제를 사용해서 희석하는 것을 증량제, 좀 구분할 때는. 근데 뭐 둘 다 뭐 구분 없이 그냥 희석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말 형태일 때는, 분말 형태의 희석제일 때는 증량제, 뭐 액상 형태의 희석제는 이제 희석제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95페이지 증량제가 가져야 되는 성질을 그 두 번째 이제 기술되어 있네요. 뭐 번호를 좀 붙여보면 첫 번째 수분 함량과 입자 흡수성이 낮아야 된다. 흡수성이 낮아야 된다. 첫 번째 가루 형태니까. 그다음에 주재와 작용해서 분해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주재와 어떤 화학적 반응은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보조의 뭐 특성이니까, 일반적인 특성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pH는 가급적 중성이고, 그러니까 산도 pH는 중성이고, 그러니까 pH 한 7 정도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물리적 성질인 비중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중간 정도 적당한 것, 뭐 그렇듯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에 이제 중량제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조토부터 시작해서 벤토나이트. 자, 규조토 주성분은 규산, SiO2. 산화규소죠. 이산화규소. 그러니까 규산이라고 합니다. SiO2. 규산이며 주성분이 규산이다. 규산 성분은 이렇게 규소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어떤 그 마모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잘 갈아요. 곤충 표피를. 황산도 그렇지만. 그래서 곤충 각질에 대해서 강한 연마력을 가지고 있다. 주로 수화제 증량제로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규조토 같은 경우는 또 수분 보유력이 매우 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수화제 증량제로 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규조토. 그다음에 탈크. 탈크는 이제 활석이라고 합니다. 활석. 여기 미끄러울 활자예요. 미끄러운 돌. 이게 예전에 우리 저기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교실들이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잖아요. 나무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양초 같은 건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비싸니까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미끄러운 돌 이렇게 주워라 그랬어요. 그 칼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뭐 걸레로 문지르면 이제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을 이제 곱게 갈아 놓은 게 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탈크. 그래서 활석, 미끄러울 활자. 곱돌. 곱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의 소화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 한원에서 그 감초하고 이 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복용을 하면 이게 잘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이거 채기가 있을 때 먹으면 이렇게 소화제로도 사용이 돼요. 활석. 마그네슘 규산의 수화물로 분말은 부드럽고 미끄러운 촉감을 준다. 활석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분재의 증량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증량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가 이제 탈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령토. 고령토는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재료잖아요, 그렇죠? 고령토. 그래서 알루미늄 규산이 주성분이고, 알루미늄 규산은 수화물로 된 분말이고, 지방의 촉감을 주며 약간 이제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촉감을 주며 물에 익으면 점성을 나타낸다. 점성이 좀 강한 성질이 있는 게, 아무튼 좀 이렇게 진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자기 원료니까. 자, 그다음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는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점토형 광물질이라는 거 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비롯한 액체 및 가스체를 흡착시키는 힘이 크며, 그다음에 유화성, 점착성, 순물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유류,
이제 기름 성분 종류의 유화제 또는 수화제의 증량제로 사용이 됩니다. 유류 성분의 유화제 또는 이제 수화제의 증량제. 그래서 보통 수화제 증량제로 사용되는 농악 종류에는 수화제 제형 중에는 이제 수화제들이 일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수화제의 증량제로 사용되는 규조토라든지 벤토나이트, 그다음에 벤토나이트는 점토형 광물질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흡입 특성이 있다는 것, 흡입 특성이 가장 강하다. 그 용제, 이제 용제는 녹일 용자입니다. 그래서 녹일 용자 용제. 그래서 영어로는 솔벤트이라고요. 솔벤트. 그 용제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 성질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네요. 액체 농약을 제조할 때 주재를 녹여서 용약을 만드는 물질. 주재를 녹여서 용약을 만드. 그래서 용제는 그 실제로 이제 물에는 안 녹고 이렇게 어떤 용매에 녹는. 물에는 잘 녹지 않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유제 그 주제라든지 유제 이제 원재라든지 수화제 원재를 녹일 때 주로 사용하죠. 수화제는 아니겠죠. 수화제는 유제 맞죠. 첫 번째, 농약에 대한 용해도가 크고, 두 번째, 유효 성분을 분해하지 않아야 되며, 일반적으로 보조제가 가야 되는 성질. 그다음에 세 번째, 약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농약의 약효 및 안정성을 저하시키거나, 그다음에 다섯 번째, 농약의 독성을 증대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 얘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제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성질들이 뭐 거의 다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는 유기용매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형 제재 또는 저해 발생 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득이 유기용매를 사용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유기용매로 사용되는 게 이제 벤젠이라든지 크실렌, 요즘은 뭐 자일렌이라고 합니다. 자일렌 같은 것들은 좀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축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적게 사용해야 되지 많이 사용하면은 좀 문제가 약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질문, 일반적으로 용매는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분자량이 크고, 그렇죠? 인화점이 높은.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인화되면 안 되잖아요. 불이 붙으면 안 되니까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분자량이 커야 된다. 분자량이 커야지 뭐 잘 침전이 될 거니까. 일반적으로 용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밑에 메탄올, 톨루엔, 벤젠, 알코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독성이 있죠. 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396페이지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는 분자 한쪽에 물과 친화력이 큰 친숙기. 용어인데 물과 친한 성질이거든요. 친한 성질의 그런 이제 물질. 이제 어떤 분자 내에 물과 친한 어떤 원자단이 있고 물과 친하지 않은 원자단이 있고. 의미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써요. 얘는 이제 소유기 그러면 이제 기름하고는 친하지 않은 성질. 기름하고 친하지 않은 성질은 이제 반대로 친숙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숙기는 친육기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숙기는 물하고 친한 성질, 친육기는 뭐 기름하고 친한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제 요거 양쪽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계. 어떤 그 양매성, 양쪽성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계면 활성제.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계면 활성제 종류로는 보통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지방산 나트륨. 여기 이제 그 산이란 뜻이거든요. 카르보닐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트륨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뭐 알킬기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는 뭐 어떤 원자단이 오든 뭐 아무튼 임의의 원자단이 온다는 뜻이고, 이러한 식으로 표시해요. 이제 고급 지방산 나트륨 비누의 분자식이죠. 비누의 분자식. 비누의 분자식.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알킬기라고 합니다. 알킬기. 알킬기 종류는 그 일반적인 분자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C에 N, H, E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C가 하나면 수소는 몇 개? 두 개. 그렇죠. 이렇게 되죠. CH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원자 단위니까. 알킬기라고 하든지 요거는 이제 그 메틸기라고 합니다. 메틸기.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 이제 그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제 보통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에서 잘 해리가 안 돼요. 물에서 잘 해리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친육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쪽 요 알킬기를 이제 친육기. 요 이제 지방산 나트륨 여기는 보통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제 그 요 산하고 요 나트륨하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잘 분해가 돼요. 해리가 돼요. 요건 이제 친유성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친수성. 그래서 이 양쪽, 이게 친유기하고 친수성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친수기. 그래서 양쪽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계면성 활성제로 적당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 거기 밑에 뭐 친수성을 갖고 있는 원자단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어떤 그 원자단이 친유성이냐,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 친수성이냐 주로 이제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단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히드록실기. 히드록실기는 물에 해리돼서 산소하고 산소 음이온하고 수소 양이온으로 이렇게 잘 해리가 돼요. 수산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 COOH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원자단을 이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이제 뭐 어떤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자단으로 부를 때는 이제 카르복실기 이렇게 불러요. 카르복실기. 그래서 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뭐 COO 음이온하고 수소 양이온하고 이렇게 잘 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친수기죠, 친수기.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안염. 시안염도 그 탄소하고 질소하고 잘 해리가 되고요, 물속에서. 그다음에 CONH2는 이제 산아미드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CO하고 NH2하고 아미드기하고 잘 해리가 됩니다, 물속에서. 그다음에 COONA, 칼본산염.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 그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으로 잘 해리가 돼요. 카르보닐기하고 CO-하고 Na 양이온으로 잘 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황산염, 인산염도 잘 해리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 원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수성.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친유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단만 좀 골라내면 돼요.
뭐 대부분 이제 뭐 친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원자단 얘네들 이런 것처럼 만약에 탄소가 2개면 여기는 5개가 되겠죠, 그렇죠? 메틸기, 에틸기 이렇게 부릅니다. 3개일 경우에는 7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게 친유성끼라는 얘기죠. 친유성 원자단이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벤젠 같은 경우도 탄소하고 수소 결합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뭐 친유죠, 친유성이죠. 친수성이 아니고 여기는 뭐 다 여기 탄소가 있는 거니까 뭐 수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벤젠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친유성 원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경유결합성 이렇게 물질들은 이제 친유성이다. 친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지만 뭐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화학식이 분자식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물속에서 잘 해리가 됩니다. 보통 이온 결합이라는 게 혹시 이제 뭐 여기 책에 나오지 않은 교재에 나오지 않는 거 외에 보통 이온 결합이라는 게 이제 금속과 이제 비금속의 결합을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얘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최유각전자, 옥된 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원자를 하나 버리고 또 다른 것은 원자를 받아서 주로 이제 정적인 결합, 그 인력에 의해서 이제 서로 결합하고 있는 게 이제 이온 결합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 공유 결합보다는 좀 약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잘 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금속은 우리가 원자 중에 이제 보통 그 소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산소, 수소, 뭐 염소, 뭐 질소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원소 이름 중에 소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그 비금속이잖아. 그거 이제 금속, 나트륨 뭐 저기 일족 원소들이 있잖아요. 니켈이라든지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이니까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온 결합성이고 물속에서 잘 해리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유 결합은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비교적 이제 강한 형태로 이제 결합을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잘 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친유성 원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계면활성제 종류 세 번째 물에 이제 계면활성제를 용해시킬 경우 친유부가 음이온으로 해리된 것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양이온으로 해리된 것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또는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것을 양성 계면활성제. 그 의미는 다 아실 거고. 주로 그 농약으로 이용되는 계면활성제 종류는 주로 이제 음이온과 비이온성이 이용이 된다.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위에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라든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주로 농약의 계면활성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누라든지 알코올, 황산, 에스테리엄, 알킬, 아릴 설분단염.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그렇게 이제 음이온하고 양이온으로 해리가 되는데 그 이제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게 음이온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유부가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거. 그 밑에로 그 밑에 분자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친유부가 다 음이온으로 해리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금속, 나트륨은 이제 양이온으로 해리가 돼 있고요, 물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보통 그 샴푸가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거품이 잘 나죠, 그렇죠? 샴푸, 그다음에 뭐 클렌징, 그렇죠? 클렌징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그 세정자형이라든지 기포 형성자형이 우수한 그런 그 계면활성제 종류가 이제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샴푸를 뭐 예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샴푸. 그래서 보통 계면활성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친수성 부하고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꼬리로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친수성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꼬리를 친수성 꼬리 이렇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때가 있으면 이게 이제 물에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때를 여기 이제 진유부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친유부들이 요 때를 둘러싸고 친수성들이 물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탁 효과를 갖는 거죠, 그렇죠? 친수성 머리, 친수성 꼬리. 계면활성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친숙기로는 아민염과 4차 아모늄염이 대부분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역성 비누 또는 양성 비누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로 이제 섬유 유연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종류들이 이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일반적으로 그 샴푸하고는 반대로 얘는 좀 기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거품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샴푸 한 다음에 바로 사용되는 그 린스 있잖아요. 린스. 린스 종류들이 이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뭐 살균이라든지 소독, 정전기 방지 등 섬유 유연제로도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헤어 린스라든지 트리트먼트 종류들이 이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그다음에 양성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그 용액의 산도에 따라서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고 산성 용액에서는 양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양성. 그러니까 어떤 그 용액의 이제 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의 그 계면활성제 종류를 이제 양성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어떤 수용액 내에서는 이온으로 해리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수용액 내에서는 해리되지 않고 그냥 용해되는 뭐 산소라든지 그다음에 히드록실기, 수산기라든지 그다음에 산아미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계면활성제 종류를 이제 비이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분야 내에서 뭐 에스테르라든지 그 위에 있는 뭐 산아미드기라든지 뭐 에테르 결합 등을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식 내에 그 뭐 좀 뭐 알기는 힘들지만 보통 이제 그 비이온성 종류들은 이제 뛰어난 유화력이라든지 피부에 이제 유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그 피부에는 안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어떤 식품,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에 그런 이제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비이온성입니다. 보통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종류, 계면활성제 종류, 비이온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계면 활성제의 용도는 계면 활성제가 가지고 있는 친수성과 친유성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그렇죠?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건지. 그래서 이를 표시해 놓은 게 이제 HLB다. 하이드로필, 리포필, 밸런스로 표시를 한다. 거기 뭐 리포필하고 밸런스 할 때도 밸런스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BALANC 이렇게 맞는 건데 V로 되어 있네. 영어도 잘못되어 있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그 값들 중에 HLB 값들 중에 보통 친유성기가 큰 것들은 작은 값 1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친수성이 큰 것은 40까지, 뒤로 값이 커질수록 1에서 40까지 값을 갖는데 1은 친유성기, 주로 40쪽으로 갈수록 친수성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몇 가지 그 얘기를 들어놨는데 그것들은 조금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뭐 1에서 3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소포대, 보통 이제 친유성기가 강하니까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는 소포대, 거품을 제거하는 용도의 계면활성제로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HLB 3에서 4까지 값은 보통 이제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에서 8까지는 유화제 중에 이제 기름의 물을 분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8에서 13까지는 보통 유화제인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OW형이죠. 물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3에서 15까지는 세탁용, 그다음에 15에서 18까지는 물에 기름을 분산시키는 뭐 가용화 형태의 물질로 사용이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OW형 하면은, 그러니까는 OW형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에 이제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유라든지, 이제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보통 아이스크림 종류들이 이제 OW형입니다. OW형. 물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제 WO형. 기름에 이제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그런 물질들은 이제 버터, 마가린, 뭐 이런 종류들. 다음에 397페이지.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의 계면에서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농약 살포의 그 수분성, 그러니까 물에 잘 적시는 성질, 어떤 그 물체 표면에 잘 적시는 성질, 수분성, 그다음에 확전성, 넓게 펴지는 성질, 확전성, 그다음에 부착성, 잘 부착시키는 성질, 잘 부착돼서 오래 붙어 있는 성질, 고착성 등을 높여서 약효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크므로 농약 제제 중 주로 수용제나 액제의 일부를 제어하고는 대부분의 농약에는 계면활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계면활성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뭐 또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보통 이제 그 농약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씻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제. 세제라는 게 그 비누 성분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누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농약이 잘 펴서 오히려 더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질, 거기 뭐 좀 종류들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개념들을 좀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일단 수분성, 유화성, 그다음에 이제 분산성, 침투성, 그다음에 세정성, 그다음에 고착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호와 기포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뭐 수분성, 분산성, 침투성, 뭐 고착성, 뭐 이런 종류들이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뭐 앞에서 뭐 배웠던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농약이 가져야 되는 이제 어떤 그 물리적 성질들은 대부분이 다 얘가 이제 보조제로서 활용이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뭐 가장 마지막 줄에 이제 경수에서도, 뭐 경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경수에서도 유활핵이라든지 분산력이 있어야 된다. 보통 계면활성제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성질. 자, 뒤에 협력제부터는 좀 쉬셨다가 이어가겠습니다.